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 사례연구의 조율입니다. 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추석은 저희가 2주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이나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방문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소중한 사람들과 또 좋은 추억들을 쌓았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난주에 수업이 없었던 관계로 저도 이제 2주 만에 지금 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낯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저희가 지금 10월 7일 수업인데 8일 수업인데 지금 10월 3일 개천절에서 4일 연휴의 마지막 날을 넘어가는 시점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더 생생한 목소리로 라이브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5개강과 크리에이티브 저희가 전체 다 끝내지를 못해서 오늘은 그 후반부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5개강과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개강과 기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물론 이미 저희가 봄학기 때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또 아니면 과제를 통해서 뭐 소개해드렸던 매체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또 서울의 또 주요 사이트에 특히 삼성역에 가셨던 분들은 또 아마 보셨던 매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5개 강구에서의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런 매체들을 좀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입체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진행은 지금 2개의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75분에서 80분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다 못 끝낼 수 있는 못 끝내는 그런 분량들은 저희가 또 차주 수업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이제 5주차로 지금 수업이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5주차였기 때문에 6주차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또 8주차에 또 중간고사를 또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뭐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따로 저희가 시험은 치르지 않고요. 저희가 그 과제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과제에 대한 안내는 제가 다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클래스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5개 강구에 있어서의 크리에이티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4대 매체 특히 뭐 기존의 어떤 TBCF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진행하는 미디어와는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연락을 말씀드렸었죠. 물론 가장 큰 포션은 매체 자체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저는 합쳐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를 좀 뭐 공교롭게도 이걸 좀 잘 구분해 보면 실제 미디어 개발이라는 한 부분과 그 다음에 공간과 스팟과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따로 구분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기본적인 서두 부분에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 어떤 컨셉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못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광고 캠페인의 이해와 그 다음에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3페이지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를 미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쭉 전반적으로 지금 광고 캠페인과 미디어의 어떤 접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상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메시지에 대한 활용을 가지고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5개 강구에 있어서의 크리에이티브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5개 강구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설명이 마쳐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쪽으로, 이제 기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지난주입니다만, 2주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5개 강구의 최적화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리 강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양재역에 있는 자, 현대 기아자동차의 본사가 있죠. 그 앞에 있는 자, 우리 야리 강구를 일종의 어떤 문페어 같은 역할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홍길동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현대기아차 본사가 있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매체를 사실은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특히 신차가 런칭하는 시기에 자, 계속 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최적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가깝게 있는 오산 IC에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교촌치킨이 있습니다. 교촌치킨도 마찬가지로 자, 실제로 어떤 문패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야리 광고를. 자, 교촌치킨 본사 앞에 문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 학기에 저희가 광고 캠페인론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 보시는 모바일 플렉스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이동하면서 자, 그 현장 주변에 일단 어떤 문패 같은 역할을 하는, 또 아니면 홍보 매체로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평택입니다. 우리 용이동, 자, 우리 학교에서도 얼마 멀지 않죠. 그래서 분양 당시에 자, 문패 같은 역할을 했던 자, 차량 탑재 광고가 자, 진행이 되는 자, 이런 형태들로 자, 어떤 캠페인과 연계한 미디어를 자, 최적화해서 자, 집행하는 사례들이 자, 크리에이티브의 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야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경부고속도로 자, 상행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국내동 톨게이트, 우리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좀 성남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자, 판교 부분에 있는 자, 그런 야립 광고입니다. 과거에 집행했던 사례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쪽에 우리 첨단 홍상 광고가 실제로 자, 야립 광고를 진행하면서 면이 일단 두 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양면인데 양면을 자, 따로따로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자, 한쪽 면은 여자, 한쪽 면은 자, 남자라는 어떤 그런 자, 어떤 그런 카피를 써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자,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사실은 지금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매체를 집행했다는 얘기고 두 스팟을 집행했었고요. 자, 어떤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을 활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양면을 개별로 활용하는 전략을 자, 우리가 야리 광고를 통해서 자, 썼다라는 것들이 제가 2주 전에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자, 저희가 버스 광고를 할 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만, 자, 실성사에 대해 리그린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마 쉘터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건 신촌양화, 그러니까 홍대 입구 쪽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그 신촌 로타리까지 쭉 이어지는 자, 그 구간에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중앙버스 쉘터 중앙버스 정류장을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그런 환경 캠페인과 연계해서 자, 진행을 했던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목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 그 정류장 자체를 하나의 좀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자연 친화적인 어떤 형태로 자, 집행을 했죠. 물론 리그린 캠페인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캠페인 전략을 사실은 우리가 5개 광고 매체에 굉장히 최적화해서 진행했던 자, 그런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카피가 나오죠. 자, 이 버스 쉘터에는 자, 식물로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자, 친환경 공기청정기 바이어 월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실내보다는 좀 안심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사실은 우리가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 우리가 버스나 그 다음에 우리 차량에서 나오는 어떤 매연에 쉽게 오염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화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자, 이제 매체를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물론 직접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주목률을 높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용객 중심으로 접근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브랜드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캠페인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때 어떤 곳이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이고 어떤 매체를 만드는 것들이 최적화 미디어인지를 항상 고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냥 눈에 띄게, 아까 제가 미디어 개발 얘기가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냥 뜬금없이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캠페인과 연계한 그런 매체들을 찾아내고, 또 안 된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현업에 나가시면 바로바로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캠페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캠페인과 연계한 최적화 사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광고 메시지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체와의 연계성도 갖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메시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소라는 것은 그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하나는 메시지에 대한 최적화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캠페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 5개 광고와 우리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활용하죠. 일종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이야기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조금 약간 좀 예전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2007년도 6년부터 2008년도까지 그레인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5개 광고 미디어 랩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기획 파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2호선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서, 역사에 있는 매체들을 활용해서 야후코리아와 맥쿼리 증권, 사실은 뭐 따로 뭐 이게 별개라기보다는요, 우리 야후코리아에 대한 후원사, 협찬사가, 그 광고 후원사가 이제 맥쿼리 증권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어떤 서사 구조로 기법을 활용해서 지하철의 광고를 집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총 20개 역사의 조명 광고, 그러니까 와이드 컬러, 여러분들 저희가 이미 지하철 광고 시간에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20개 역사에 총 124개의 조명 광고를 활용을 하고요. 엄청 많이 활용을 한 거죠. 또 한편으로 벽면 랩핑, 뭐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사례를 통해서 공간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랩핑 광고도 502개 정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진행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2호선 중심으로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SB투데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5개 광고 업계에 이제 뭐 많지 않은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만, 시기는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선 13년 정도 전에 진행했던 그런 광고 집행 사례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2호선상에서의 뭐 맥쿼리 증권이 진행했던 그 역사의 그런 쭉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후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사당부터 쭉 우리 그 2호선 제가 여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중앙분당 신천까지 정도 진행했던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프로모션, 뭐 시선 집중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야후코리아가 그녀가 동거한다라는 편과 그 다음에 신혼집 구하기 편의 에피소드를 사당부터 잠실역까지 진행을 했고요. 맥쿼리 증권은 주식이 올인할 것이냐와 또 ELW 배분이라고 해서 그 당시 아마 새로운 상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식은 안 돼. 그 다음에 ELW는 달라 편의 에피소드를 홍대 입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동대문 운동장역까지 연계해서 승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랩핑도 있고요. 보시는 랩핑도 있고, 일반적인 조명 광고도 진행했습니다만, 따로따로 역사별로 그냥 동일한 메시지를 그냥 단순하게 노출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별로 뭔가 어떤 메시지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바이럴 되었던, 자, 그런, 뭐, 그 당시에는 물론 스마트폰 보급이 전이었긴 했었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그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었던, 자, 그런 캠페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스토리텔링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5개 강국의 특성상, 자, 물론 역사에 대한 이동이나 위치에 대한 이동이 좀 전제가 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자, 한꺼번에, 자, 어떤 장소적인 어떤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자, 집행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뭐, 물론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하철의 브랜드, 자, 트레인이나, 그쵸? 편성열차 기억하실 거예요. 한 차량 안에 열차 안에 있는 모든 매체, 액자형이나 모서령 광고, 모든 매체들을 자, 한 광고주가 활용하게 될 때 단순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 위치별로 그렇죠. 물론 이용객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많은 매체들을 좀 더 파워풀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집어넣는 어떤 그런 개념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자,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5개 강국에서의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칭에 대한 부분, 뭐,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합니다만, 자, 이건 작년 10월 달에 제가 직접, 자, 신한은행과 함께, 자, 오픈뱅킹 런칭 관련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잘 아시는 지금 박보검 씨가 그 당시에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신한 솔로 오픈하라라고 하는, 자, 메인 헤드라인 카피가 보이시죠? 자, 이 당시에 그 집행했던 매체는 버스와, 자, 그 다음에, 지하철 스크린 도어였었습니다. 다른 개념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오픈뱅킹을 혹시 활용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개념적인 것들은 자, 어떤 은행을 뭐 은행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은행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이 다 오픈뱅킹을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에 내가 계좌가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 은행을 통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신한은행이라고 하면 그것도 활용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또 아니면 뭐 농협 다 따로 뭐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뭐 이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다면 자 지금은 자 어떤 은행이 되든 자 오픈뱅킹이 가능한 어떤 은행 계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계좌들의 은행의 계좌를 같이 자 하나의 그 로그인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어쨌든 그런 편리한 서비스를 자, 작년 10월 달에 드디어 국내에서 처음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자, 오픈에 어떤 열린다라는 개념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도어에 열린다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자, 매체를 집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어떤 미디어의 어떤 특성들을 자, 광고 메시지, 캠페인의 전략의 어떤 메시지의 특성과 잘 연계해서 자, 진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매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도 어떤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 전략, 또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뭐 약간 이제 빅모델 전략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여러 가지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미디어와 자, 그 다음에 자, 캠페인의 어떤 그런 그 전략을 같이 잘 연계한 그런 그런 메시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DR 캠페인 외라고 써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 번쯤 저희가 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장소와 시의성을 연계한 공공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봄학기 때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었죠. 저희가 뭐 5개 강국 시장에 대한 변화 얘기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장소적인 지하철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과,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 어떤 그런 브랜드 또는,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상품의 성격과 유사한, 그러니까, 연계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그런 연계 공공 메시지,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서의 어떤 그런 운동법들을 소개해 드렸었죠. 이런 어떤 공공 메시지가 굉장히 또 주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디아 캠페인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 매체 자체에 대한 명이 지디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디아와 함께하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 달에 집행했던 캠페인이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셀럽이죠. 자, 인순이 씨가 등장을 하셨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비드19 국민 예방 수칙,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뭐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전략이 그런 수칙이긴 합니다만, 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 손 씻기, 뭐 기침 예절,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당시에 코로나19 자, 팬데믹 현상 초창기에 자, 우리가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지하철이라는 어떤 그런 장터적인 특성과 함께 좀 더 빅모델을 활용해서 좀 더 주목률과 좀 더 약간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중요성이나 아니면 주목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활용했던 거죠. 물론 일반적인 상업 광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자, 보셨던 좌측에 있는 자, 우리가 그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 그런 어떤 뭐 상업적인 어떤 브랜드의 어떤 연계성을 자, 어떻게 보면 자, 좀 더 이게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저희가 그 크리에이티브 이전에 오기광고 시장에 대한 변화 설명해 드릴 때도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뭐 지금 논문으로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내용들도 결국에는 자, 이런 어떤 캠페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연구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장소에서는 자, 물론 저런 이제 매체에 대한 유형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에서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 유형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오기광고의 어떤 그런 장소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그 장소에 맞는 자, 메시지를 자, 공공적인 어떤 그런 베네핏이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주목률과 또 어떤 메시지에 대한 노출 효과를 자, 주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또 아니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이 크리에이티브 메시지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자,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화 페인트인데요. 페인트 광고입니다. 여러분, 페인트는 당연히 색감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자, 조명 광고가, 기본적인 인쇄 광고 형태로서, 자, 특정한 광고를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하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종로 상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여기 종로 상가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호선, 5호선, 그 다음에 3호선까지 환승하는 그런 역사이죠. 제가 종로 3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을 하려고 아마 내려가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 같은데, 제가 직접 촬영했던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어떤 조명 광고의 어떤 그런 이 색감 자체가 자, 사마 개나리 색이야라고 할 수 있는 자, 굉장히 그 색감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딱 이 광고를 보면서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전략적이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제가 찍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색감을 그대로 자,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매체의 특성을 그대로 잘 활용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이 매치를 딱 보면서 이 광고를 보면서 진짜 이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단 아이폰 애플 자체가 광고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뭐 나중에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제품의 장점. 자, 일단 아이폰 11에서 자, 와이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들은 좀 매체 특성으로 좀 어떤 스마트폰의 소성으로 특성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 조명 광고가 사실은 와이드 컬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와이드 컬러는 400에 225cm이다 보니까 그 와이드감이 사실은 그렇게 막 크게 막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4대3 비율로 약간 최적화되어 있다는 어떤 느낌. 자, 이 정도였더라면 제가 지금 코엑스몰, 그러니까 봉은사역 쪽으로 9호선 봉은사역, 코엑스몰은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의 어떤 그런 중간 정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들은 2호선 쪽에 접점이 아니라 9호선의 봉원사역에서 코엑스몰로 들어올 때 접점이 되는 어떤 그런 진입부에 대형 와이드 컬러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초장축에
자, 제가 좀 약간 와이드하게 찍긴 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반대에서 찍은 양쪽 면을 다 찍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아이폰 11으로 찍다 해서 와이드한 부분들을, 자,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보이시죠? 자, 이 와이드한 부분들을 한 5개 정도, 4개 정도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실제 어떤, 자, 그 제품의 특성에, 그런 어떤 사진들을 실제 자, 와이드한 어떤 매체에 활용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좀, 메시지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메시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체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속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아까 우리, 갯나리색, 우리 사마 페인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자,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물론 뭐 스마트폰 보고 또 뭐 음악 들으시고 또 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이동 간에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한 번쯤은 자 시야를 여러분들이 좌우나 그렇죠 아니면 또 내지는 자 뭐 전방에서의 어떤 상단 부분 그러니까 건물이 되게 될 수 있겠죠 또는 때로는 바닥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자 5개 광고 매체들은 자,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이 자, 설치가 되어져 있고 또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약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들을 크게 큰 노력 들이지 않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캠페인이나 자, 어떤 그런 매체를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 다 왔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에게 좀 반가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날짜가 10월 8일이면 뭐 오픈을 했겠네요. 자 뭐냐면 스타필드 안성점이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것처럼 자 10월 7일 날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자 오픈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이제 그 IC에 진입하면서 이제 찍은 자 스타필드 안성점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자 10월 초라고 되어 있는 10월 7일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아리 옥상 광고가 보시는 것처럼 옥상 광고에 10월 7일 10월 초 오픈하는 오픈 고지를 자 실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벌써 이미 스타필드 광고의 어떤 버스 외부 광고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역 중심으로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코엑스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스타필드의 기둥 광고 저희 회사 매체에도 스타필드 안성점이 10월 7일 오픈한다라는 것들을 벌써 9월달 중후반부터 자, 오픈 고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활용한 거죠. 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잘 연계해서 자, 이 장소가 지금 여러분들 바로 거의 유사하게 이거 한 장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 사진에 다 못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따로따로 찍었습니다만 자 우리 자 스타필드 안성점과 자 바로 옆에 자 이렇게 옥상 광고가 있어서 계속해서 자 문패와 같은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스타필드 안성점에 자 10월 7일 자 오픈을 자 고지해주는 자 이런 형태를 자,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 홍보용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사례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5개 광고에 있어서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장 큰 것들은 자 미디어 자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매체를 자 공간적인 차원과 장소적인 관점에서 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었고요. 자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제가 시작해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캠페인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캠페인 연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자 이제는 미디어의 특성과 자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의 어떤 그런 특성들 물론 제품의 속성이나 어떤 물리적인 장점들을 잘 매칭을 시켜서 자, 메시지의 어떤 그런 활용들을 이제 높이는 어떤 전략까지 포함해서 자 크리에이티브 전략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구분을 뭐 좀 해놓긴 했었습니다만 때로는 이게 같이 믹싱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또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으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좀 평상시에 좀 고민하시거나, 평상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모니터링 하시고 관찰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어떤 접근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접근법의 어떤 그런 모델링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잡아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현업에서 직접 이제 캠페인을 집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꺼화시켜 간다라면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런 5개 강구의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그 5개 강구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 30분 정도가 지금 흘렀습니다만 저희가 이 영상은 전반부 영상은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후반부 영상에서는 자 5개 강구와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